안녕하세요. 세상에서 가장 작은 책방에서 7.5평 경선 책거리로 돌아온 옛날 책방입니다. 이제 좀 쌀쌀해졌어요. 얼어 죽을 뻔. 여기 또 외벽이어가지고 콘크리트로 되어 있는 그런 곳이어가지고 더 추위나 이제 더위에 약한데 요즘에 또 막 추워지고 있어가지고 그렇습니다. 오늘 되게 멋진 책 한 권 가져왔습니다. 슬금슬금슬금슬금 짜잔! 옛다가 애정하는 사람들은 진짜 최고들이죠. 네, 옛다가 애정하는 기록노동자 들어는 봤나? 기록노동자 희정이 쓴 에세이입니다, 이번엔. 희정이 전작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이 영상을 보는 사람들 중에 그래도 몇은 있겠죠? 저는 처음에 희정을 알기 전에 처음 봤던 책은 기록되지 않은 노동. 숨겨진 여성의 일 이야기라는 공저로 만났었고요. 그 다음에는 노동자 쓰러지다 라는 책을 보고 그냥 넘겼었는데 나중에 정치학자 하승우 선생님하고 하는 사회과학 방독회를 같이 참여를 했었는데 희정이라는 이름이 사실은 저자들 중에서는 꽤 많거든요. 무선희정 막 이렇게 하는데 근데 그냥 희정이에요. 성을 이제 빼고 그냥 희정지음 뭐 이렇게 이제 글쓴이를 소개를 하는데 그분이 그분이었어요 라고 하면서 되게 깜짝 놀라면서 되게 반가웠던, 그래서 약간 이제 묵직한 노동에 대한 문제들 이야기들을 이렇게 길러 올리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어서 조금 묵직한 인상이나 이런 것들을 갖고 있을 거라고 사실은 생각조차 하지 않았죠. 근데 되게 선이 얇은 고운 그런 작가여가지고 깜짝 놀라면서 되게 재밌어하고 신기하고 또 이제 그 자체가 갖고 있는 매력이 또 있어가지고 또 좋았었어요. 그리고 이 책이 나오기 전에는 회사가 사라졌다라는 파시클에서 싸우는 여자들 기록팀 또록에서 공저로 또 출간된 그런 책들이 있고, 그 밖에도 키우는 당신 옆에서 일하고 있다 이런 책들 이렇게 영상에서 소개시켜드린 적도 있고 그렇잖아요. 이런 작업을 해온 희정이 요번엔 에세이를 썼습니다. 두 번째 글쓰기. 그래서 왜 제목이 두 번째 글쓰기지? 글쓰기에 대한 책들이 정말 책도 되게 많이 쏟아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올라탔나? 왜 분홍색이지? 이런 그런 이제 트렌드에 올라타고 싶었던 걸까?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됐는데, 부제가 당신의 노동을 쓰는 나의 노동에 관하여예요. 사실은 부제가 찐인 그런 책인데, 보이시나요? 그 책. 처음에 딱 읽는데, 한 장걸로 하나씩 이렇게 줄치거나, 이렇게 옮겨 적고 싶은 구절들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까지 나올 거야? 그러면서 이제 막 읽기도 하고, 그랬던 책입니다. 읽고 나서는, 기록 노동자, 글을 쓰는 사람, 인터뷰를 해서 기록하는 사람,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쓰는 사람의 노동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희정 작가가 갖고 있는 어떤 섬세한 결들이 되게 많이 느껴지면서 이 작가랑 되게 많이 가까워진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키게 되는 책이었어요. 희정 작가는 이 책이, 에세이라는 건 사실은 저는 옛날부터 이제 에세이가 지금은 또 많이 대세로 많이 떠오르긴 했는데, 막 이렇게 잡문이라고 막 이렇게 쳐지지도 않을 때부터 저는 에세이가 좋은데요 라고 해서 되게 저런 애가 다 있어 막 이랬던 시절부터 사실은 사람들이 들려주는 이야기, 작가가 이렇게 잘 보이는, 물론 전체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그 책을 보고 딱 단정을 지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떤 그 사람의 어떤 부분들을 이렇게 내보이는 작업이 에세이 작업이기도 하잖아요. 자신의 경험, 자신의 생각들을 어떤 가공을 물론 하긴 하지만 다른 장르에 비해서는 덜 한 상태로 이렇게 보여지게 만드는 장르가 에세이여서, 밖에서 소리가 나서, 에세이여서, 글은 다른 이제 어떤 장르에 비해서 좀 쉽게 쓸 수 있을지 몰라도 굉장한 작가에게는 부담스러운 작업일 수 있겠다. 빼박이잖아요. 그래서 희정 작가가 옛날 책방에서 책을 또 사기도 하고 막 선물도 보내고 막 이러시는데, 그러면서 SF 모임을 같이 하고 있거든요. SF 자리에 놓아주세요. 막 이런 책이기도 합니다. 물론 SF는 아니고요. 거기에 들어가기에는 너무 에세이여서 너무 잘 읽었는데, 이 책을 어떻게 소개를 하지? 막 이런
생각을 하다가, 이 책을 읽으면서 작가에 대한 생각을 많이 했어요. 아, 시정은 기록노동자로 사는, 무난하지 않은, 자의식이 강한, 섬세한 사람이구나. 뭐 이런 생각들을 갖게 해준 책이었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인터뷰는 뭐 질문이 다지, 뭐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인터뷰한 책들은 되게 많잖아요. 이렇게 난다, 긴다 하는, 이제 막 어떤 능력자들, 사회에서 주목하고, 스포트라이트를 이렇게 비춰주는 사람들을 인터뷰해서 뭐 기사화도 많이 되기도 하고, 뭐 그런 것들을 엮어서 이제 책으로 많이 만들어 놓기도 하고, 막 그래서, 그런 이제 인터뷰집들을 보면 정말, 이런 사람들이 있어. 이런 주옥 같은 사람들이 있어. 하면서 이제 막 그 사람 하나하나에 또 이제 막 빠져들기도 하고 막 이러면서, 인터뷰는 그러니까 준비하는 과정이 되게 중요해 하면서 이제 질문하는 법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하는 사람들의 어떤 능력? 이런 거에 이제 초점이 맞춰져서 많이 다뤄지긴 하는데, 막상 그 인터뷰를 하는 사람이 마음은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읽게 됐던 것 같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인터뷰는 한 번 하고 그걸 바로 이제 막 글을 쓰는 경우는, 마감이 아주 촉박한 기자들 이외에는 그렇게 많지 않을 거고, 녹음을 해서 이렇게 정리하는,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다시 쭉 무슨 얘기를 했는지, 그 당시에는 여러 가지 이제 생각해야 할 것들이 많으니까 반응하기도 하고 놓치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 사람은 계속 얘기를 하고 있을 것이고, 그때는 미처 막 섬세하게 못 들었던 거 혹은 난 다음 질문은 뭐 하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 속에서 인터뷰가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놓쳤을 수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막 이렇게 녹취를 통해서 찬찬히, 글에 담을 것들, 뺄 것들, 이런 것들을 정리하는 과정들을 그 인터뷰 한 시간에 두세 배, 뭐 적게는, 뭐 많게는 더 많이 하겠죠. 그러니까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되기 마련인데, 그러면서 이제 자신이, 인터뷰한 사람들, 인터뷰한 어떤 문제들, 이런 것을 다루는 어떤 자기 자신의 마음,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렇게 섬세한 언어로 표현을 할 수가 있지? 뭐 이런 생각이 들 만큼, 되게 놀라운 에세이였고요. 글을 쓰고 싶은 사람, 그리고 글 쓰는 사람의 어떤 자세라고 하면 좀 너무 진부하기도 하고 좀 무겁기도 한데, 이런 마음을 갖고 글을 쓰면 참 좋겠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자지망생이라든지 글을 쓰면서 살고 싶은 사람이라든지, 그런 분들은 기록노동자의 마음이랄까요? 마음을 너무나도 잘 담아낸 그 책을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이렇게 생각이 많았네? 자, 바로 이제 책 소개로 들어갈게요. 일단 저자 소개. 희정, 기록노동자, 살아가고 싸우고 견뎌내는 일을 기록한다. 저서로는 반도체 지급법 문제를 다룬 늑보집, 삼성이 버린 또 하나의 가족, 일하다 죽고 병드는 사회를 기록한 노동자 쓰러지다. 청구 성심병원 이정미 노동열사평전 아름다운 탄생이다. 성소수자 노동에 대해 다룬 퀴어는 당신 옆에서 일하고 있다. 싸우는 사람들과 그에 연대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은 여기 우리 함께가 있다. 그 외에 미량을 살다, 섬과 섬을 잇다, 기록되지 않은 노동, 4.16 단원고 약전, 재난을 묻다, 회사가 사라졌다를 함께 썼다. 10년 남짓한 기간 동안 참 정말 부지런히 글을 많이 쓰셨구나. 이 중에 한 반 정도 읽어본 것 같은데, 또 부지런히 읽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했고요. 뒷표지로 가보면 당신의 노동과 나의 노동이 만나고 얽혀 빚어진 글이라는 카피가 뽑혀 있고요. 그 글에 담긴 혹은 미처 담기지 못한 기쁨과 슬픔, 외로움과 두려움, 설렘과 긴장, 공감과 버거움이라는 작은 카피가 또 뽑혀 있어요. 본문에서 그 뒷표지에 편집자가 넣어주셨겠죠? 넣어준 글귀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어떤 사건이 일어난 공간으로 가서 그 일을 당한 자에게 얼마나 억울하고 슬픈지 묻기를 원치 않는다. 그 공간을 기록자 스스로가 낯선 곳으로 만들기를 원치 않는다. 그들도 나도 같은 세계를 살아간다. 다만 나의 시선이 가닿지 못했을 뿐이다. 시야가 어두운 나를 돌아보며 그들을 애써 비추지 않으려는 세상에 대해 말한다. 오늘도 누군가의 낯설고도 흔한 생각을 들으러 간다.
그리고 기다린다. 슬프고 아프고 내가 상상할 수 없는 감정마저 들려주기를. 듣고 싶어서가 아니다. 알고 싶어서다. 무너져 내리는 동시에 다시 세워지는 사람들의 세계를 알고 싶다. 그 세계를 올곧게 전할 자신은 없다. 말하는 그도 기록자인 나도 생물인 것과 똑같이 글 또한 생물이다. 무엇이 나올지는 모른다. 기록이란 상대의 손에도 흙묻히는 일이다. 어떨 때는 잔뜩 흙이 묻은 상대의 손에 내 손을 가져가 그릇을 만드는 과정이기도 하다. 어차피 괴로움도 갈망도 흙 묻은 손으로 내가 감당해야 한다면 화자의 손을 감싼 내 몫의 손만으로라도 인간의 체온을 잃지 않은 채 바지런히 움직여야겠다. 말하는 이의 세계와 기록자의 세계가 서로 얽혀 빚어진 기록이 나올 때까지. 참 여기 뒤에 글 뽑기도 되게 쉽지 않았겠다. 뭐 이런 생각도 되게 많이 들었어요. 너무 이렇게 이 부분을 소개시켜줄까? 저 부분을 소개시켜줄까? 막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했는데 그냥 읽으세요. 네, 이게 얼마짜리야? 15,000원짜리인데 아깝지 않은 글입니다. 이 책의 구성을 좀 살펴볼까요? 이 책은 특이하게 에필로그와 후기가 같이 실려 있어요. 네, 빵 터졌는데, 맨 끝에서 또 빵 터졌는데, 프롤로그에서는 사라지는 조각들을 주워 담는 일이라는 이제 자기 직업에 대한 이야기로 쭉 시작을 해요. 총 4개의 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기록, 서로 얽혀 빚어진, 그리고 오늘 인터뷰로 망치다. 싸우는 여성들, 그럼에도 기록하기까지라는 4개의 부로 이루어져 있고요. 에필로그로는 혼자 하는 사랑의 메모. 누가 제목만 보면은 뭐지? 막 이럴 수 있을 것 같아. 뭐 취재 현장에서 망설이기도 하고 갈등하기도 하고 미처 자신을 드러내지도 못하고 막 이랬던 여러 가지 이야기들, 그런 현장의 이야기들이라든지 그 책에 다 담기지 못한 약간 후일담 같은 그런 이야기들이 군데군데 나오기도 하고요. 그래서 좋았던 건 그 인터뷰하면서 내가 겪은 어떤 갈등들, 그리고 내가 깨지는 그런 순간들. 그래서 보통 이제 이 사람을 인터뷰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여러 가지 이제 가정들을 이제 머리에 넣고 가잖아요. 완전히 비어 있는 상태로 가가지고 어땠어요? 이렇게 물어보지는 않으니까 인터뷰를 준비를 해가지고 이렇지 않을까? 이럴 땐 이런 질문하고 이런 질문들을 해야지라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인터뷰 계획들을 잡고서 이제 가게 되는데 그 하는 과정에서 자기 자신 자꾸 부끄러워지기도 하고 이 말을 했어야 되는데 막 아니면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저렇게 했어야 되는데 내가 이런 편견들을 나는 그렇지 않으려고 이런 책들을 써내고 있는데 나도 모르게 이런 것들에 갇혀 있었네 라는 것들이 이제 또 반성과 성찰과 이런 것들이 군데군데 너무 많이 쏟아져서 너무 섬세하다. 이렇게 결이 촘촘한 사람이었구나. 약간 실제로는 좀 허당기가 있어가지고 만나면 즐거운 사람 막 이런 느낌인데 이 사람이 작업하는 모습, 혼자 막 이러는 모습들이 이렇게 막 그려지는 것 같아서 되게 애틋하기도 하고 정말 다 읽고 나면 희정의 팬이 될 수밖에 없고 읽지 않았다면 그 이전에 작업한 책들을 정말 다시 샅샅이 보고 싶어지는 그런 책입니다. 이 중에서 어디를 소개해 줄까요? 이 글에는 진짜 노동에 대해서, 사회적 편견에 대해서 분명히 다수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보이지 않는 존재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얘기하는데 그게 어떤 당위나 막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같이 이런 거 우리가 지향해야지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그런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없잖아.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그런 아주 어떤 큰 가치관? 이런 것들이 아니라 없으니까. 이
바닥에 사람들이 많아질 리는 없을 것 같은데, 왜냐면 주목받거나 막 이렇게 명예가 막 따르거나 이런 직업은 또 아니니까, 돈을 많이 벌 수 있거나 이런 직업은 아니니까, 비교적 그렇게 많이 될 것 같지 않지만, 또 혹시라도 많아진다면, 다른 일을 또 하시겠지? 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 사람을 가장 잘 얘기해 주는 건 이 대목이었어요. 프롤로그 끝자락에 있는 글이었는데, 기록노동이라는 건 어쨌든 말하는 주체가 있는 거고, 그걸 듣고, 내 것으로 만들고 해석하기도 하고, 꼭 집어넣어야 할 것들을 넣어서, 다시, 작업을 해서 내보내는 기록노동자의 일이 있는 거잖아요. 늘 이렇게 듣고 나면 쓸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쓰다 포기할 수가 없어. 왜냐면 난 들은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말빛이라는 낱말을 가져다 쓰는데 그거를 내가 써내지 못하면 빛이 사라지지 않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제대로 말을 전하지 못할 것만 같아 불안하다. 막 중요한 얘기, 슬픈 얘기, 아픈 얘기, 막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다 듣고 나서 내가 꿀꺽 삼키면 안 되잖아요. 이거를 내가 글로 어떻게든 잘 읽히는 글로 사람들 앞에 내놓아야 이것들이 힘을 얻게 되는데, 의미를 얻게 되고, 이렇게 퍼져나갈 수 있는 어떤, 돌과 되기도 하고, 그럴 텐데, 내가 그걸 제대로 표현해내지 못하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들, 그런 마음들이 너무 곳곳에 잘, 이렇게 담겨 있어서, 너무 사랑할 수밖에 없는 책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인터뷰를 만나는 일을 이렇게 표현해요. 인터뷰를 만나는 일은 어떤 책의 저자를 만나는 일과 비슷하다고 생각을 했대요. 책은 글 쓰는 사람의 생각이 가장 잘 정제되어 담기는 그릇이다. 내가 존중하는 것은 책을 쓴 저자가 아니라 불순물 없는 글을 만들어내기 위해 정제하고 또 정제하는 그의 애씀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여기서 애씀이라는 낱말이 너무 좋아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뭔가를 애쓰면서 살아내는 이 과정들, 끊임없이 스포트라이트는 다른 쪽을 비추고 있고, 중요한 어떤 노동에 대한 문제들, 그 속에서 상처받고 다치고 죽고 하는 그런 많은 이야기들이 묻히고 소외되고 없어지고 사라지고 있으나 존재하지 않는 보이지 않는 그런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세상에서 끊임없이 있거든 막 계속 있거든 이렇게 반짝반짝 하고 있는 그런 작업이 기록노동이 아닐까 이런 생각들도 많이 하게 됐어요. 하면서 알던 이야기들 있고 모르던 이야기들은 더 많고 막 그래서 읽는 내내 그냥 희정을 사랑하게 된 희정 작가를 너무 사랑하게 된 책인 것 같습니다. 글을 쓰고 싶은 분들이라면 한 번쯤 기록노동자의 마음 다큐멘터리를 만들거나 어떤 창작하는데 나의 창작이 아니라 누군가를 이렇게 기록하거나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글을 쓰고 싶은 사람들 혹은 기자가 되고 싶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꼭 읽어보면 너무 좋겠다. 그래서 내가 전하려고 하는 이 메시지, 내가 누군가를 만나서 이야기를 듣고 써야 하는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이런 마음들을 너무나도 또 잘 알기도 할 텐데, 또 많이 또 그냥 이렇게 건너뛰기도 하고 막 이럴 거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읽고, 글을 쓴다는 거, 사람을 만난다는 거,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저기를 비출 때 다른 쪽을 보려고 하는 사람이 여전히 있다는 거, 그런 것들을 많이 아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 책이 많이 널리 퍼졌으면 좋겠다. 응원이잖아요. 독자가 할 수 있는 건 책을 많이 읽어주고, 얘기해주고, 많이 팔아주고, 이런 역할들이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 당신의 노동을 존중한다는 표현을 다양한 방식으로, 독자의 방식으로 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시청자님 잘 읽었습니다. 이 영상 보시겠죠? 안녕. 너무 어수선했어. 미안.